네, 반갑습니다. HR 레시피 정셰프 복셰프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복셰프님이 자꾸 경직되지 않고 자연스럽게 하라 그래서 너무 경직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체인지 인사평가 시리즈 그 5번째 시간 자연스러웠나요? 아니 꼭 체인지 인사평가라고 해야 돼요? 아니 저기 원어민들 다 그렇게 발음하던데요. 예, 좋습니다. 네. 이 체인지 인사평가 시리즈 다섯 번째 이제 시리즈는 오늘 MBO, BSC, KPI, OKR을 살펴보자. 정말 이 세 글자 단어가 많네요. 네, 다 근데 똑같은 거 아닙니까? 참 이게 어렵고 헷갈려요.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게 정리가 안 돼 있으니까 네. 여기서 혼란에 빠지더라고요. 뭐 꼭 정리할 필요 있어요. 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모른 채로 살면 안 되나요? 네, 그거 좀 곤란합니다. 아, 곤란하고요. 네. 자, 그러면 오늘 한번 이 MBO, BSC, KPI, OKR 이 세 글자로 된 이 친구들 한번 파헤쳐 주신다고 하니까 한번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전체적인 설명을 한번 드려봐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사실은 1911년부터 우리가 한번 기억을 해야 돼요. 아, 뭐 그렇게까지 가야 돼요? 그냥 좀 한 10년 전쯤까지만 가면 안 됩니까? 아, 안 됩니다. 그래서 110년의 경영학을 이해하면 네. 이제 전체가 이제 이해가 될 텐데, 네. 자, 1911년에 그 유명한 테일러리즘이 시작이 되죠. 테일러를 많이 알죠. 그렇죠. 네. 예. 그리고서 1954년에 이제 MBO가 등장합니다. 1950. 지난번에 얘기했던 거고. 그렇죠. 네. 예. 그리고 1968년에 앤디 그루브에 의한 IMBO가 등장을 해요. IMBO. 예. 그리고 여기에서 사실 OKR이 등장하는 거예요. 구글에서 한다는 OKR이 여기서 나왔다. 그렇죠. 여기가 이제 시작점이에요. 시작점이다. 예. 그리고서 1992년에 네. 캐프란과 노튼에 의한 BSC가 등장하는 거죠. 어. 그래서 이 흐름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이 흐름 속에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들이 있거든요. 네. 그것을 좀 제가 설명을 좀 드려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이런 그 흐름을 설명해주는 영상을 못 봤는데 네. 되게 알차게 좀 준비를 한 것 같은데. 아, 요 장표 만드는데 좀 시간 걸렸습니다. 아까 막 급하게 뭐 준비를 하더니 그 요거 하나 만들려고 엄청 애를 썼군요. 아, 그런 건 아니고요. 이게 생각보다 또 정확하게 전달해 드려야 되는 내용이어서 네. 제가 확인할 부분들을 좀 확인한 다음에 이렇게 영상을 좀 찍게 됐습니다. 눈이 굉장히 피로해 보이시네요. 아, 그런가요? 네, 아, 집중을 괜찮습니다. 많이 하셨나 보네. 네. 자, 좋습니다. 자, 근데 MBO, BSC 뭐 이런 얘기 하는데 네. 테일러는 왜 처음에 나오는 거죠? 사실은 그 전까지만 해도 이 현대 경영학이 시작됐다고 보기 어려워요. 그런데 사실 1911년도 사이언티픽 매니지먼트 과학적 관리법이라는 그 책에 의해서 이제 분업이 이제 시작이 되죠. 예. 그리고 이때 컨베이어 벨트에 의한 포디즘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가 사실은 현대 경영의 시작이고 생산성의 완전 혁명적인 상승이 일어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생산직 근로자들의 생산성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다고 저번에 설명드렸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MBO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피터 드러커 박사는 이제 지식 근로자에 관심이 있었고 그들의 생산성은 결코 분업으로 우리가 올리는 것은 한계가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서 이제 경영의 실제라는 책을 통해서 목표와 자기관리에 의한 경영, 저희가 뭐라 그랬죠? MBO가 아니라 MBOS. 그렇죠. Management by Objective and Self-Control. 네. 예, 그래서 이런 성과관리 제도 그리고 자율적인 제도, 소통하는 제도를 제안했던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여기 정도까지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 네. 요즘 혼란에 빠진 게 이제 OKR의 등장이에요. 뭐 그 한간에 네. 이제 뭐 MBO 시대는 갔고 그렇죠. OKR이 새롭게 왔다. 뭐 이러면서 마치 뭐 이렇게 완전히 새로운 제도인 것처럼 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많고 그렇죠. 지금. MBO는 구닥다리다.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 많은데 예. 그거 좀 얘기를 해주실 거네. 네, 그 부분이 이제 약간 오해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 MBO는 사실 앤디 그루브라는
인텔의 공동 창업자 겸 CEO였던 걸출한 경영자에 의해서 이제 IMBO가 등장을 합니다. 네. 그럼 IMBO는 뭐냐면 인텔 MBO의 약자예요. 아, IMBO가 뭐 인터넷 MBO 이런 거 아니고 인텔 MBO. 나의 MBO 이런 거 아니고 예. 인텔 MBO. 예, 그렇다면 왜 IMBO를 만들었을까요? 이게 상당히 중요한데 네. 우리가 지난번에 이 피터 드러커의 이 성과 관리 제도, 그리고 자율적인 제도, 소통하는 제도인 MBO가 와전됐다 그랬잖아요. 그치. 그래서 근무 평정으로 사람 평가하는 데 썼고, 통제. 그리고 통제하는 데 썼고, 그리고 일방적으로 지시를 통해서 했다 그랬잖아요. 네. 이것을 본 이 앤디 그루브가 도대체 이게 정상적인 이건 MBO가 아니다라고 이제 통탄한 거예요. 그리고서 우리 인텔만큼은 제대로 된 MBO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에서 이 IMBO라고 명명을 한 거죠. 얼마나 통탄한 거예요? 마음이 굉장히 아팠나 봐요. 땅을 치고 통탄한 그렇죠. 이게 MBO의 본질이 아닌데 왜 사람들이 이렇게 오해했을까? 그러면서 IMBO가 등장을 했고 그 IMBO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OKR이 나와요. 뭐 오케이 이겁니까? 그런 건 아닌데 그 OKR이 왜 등장했냐면 네. 이 MBO의 핵심은 Objective and Self-Control이잖아요. 그렇지. 그랬을 때 이 Objective를 그럼 어떻게 달성할 거냐가 굉장히 중요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앤디 그루브는 좀 더 실천적인 방법으로서 OKR이 필요하다라고 느낀 거고 네. 그 OKR의 핵심은 Objective and Key Result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표는 앤디 그루브가 이렇게 얘기해요. Direction이다, Direction. 방향이다. 그거는 네. 그 경영의 실제 그 책에서도 그 얘기를 계속 하잖아요. 그래서 방향성을 나타낸 거, 목적과 같은 거죠. 그리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핵심 결과들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 마일스톤이라는 얘기를 마일스톤. 마일스톤. 예, 그래서 이 징검다리 같은 그쵸? 그런 마일스톤에 의해서 우리가 체크해 줘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키 리절트 개념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럼 쉽게 얘기하면 그런 건가요? 이렇게 뭐 5시간 만에 부산으로 가기로 했다. 네. 그게 목표다. 네. 그러면 1시간 뒤에는 뭐 경기도 어디쯤 와 있어야 되고 그렇죠. 2시간 뒤에는 대전쯤 와야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그 키 리절트들이 있어야 된다. 그렇죠. 그런 개념으로 이해해 줘도 좋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앤디 그룹은 그런 얘기는 안 했어요. 근데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이런 얘기 안 했어. 내가 이제 또 한국식으로 재해석을 또 해주는 거지. 우리 네, 독자분들을 위해서. 네. 좋은 사례인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때 바로 OKR이 등장을 했는데 네. 이 OKR이 왜 유명해졌냐면 사실은 네. 이 인텔의 엔지니어였던 존 도어라고 있어요. 네. 이 존 도어가 퇴직 후에 벤처 캐피탈을 설립을 하고 그렇지. 구글에 투자를 하는 거죠. 구글에 투자를 했는데 그 세르게이 브린과 레리 페이지가 참고해서 회사를 시작할 때 가서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앞으로 성과 관리를 한다면 OKR로 해라. 이렇게 알려준 거예요. 내가 그로브 형님한테 좀 배웠다. 그렇죠. 그래서 이 구글이 이 OKR을 받아들여요. 그리고서 지금의 구글이 된 거예요. 25년 만에. 그렇죠. 그래서 구글 하면 OKR 이렇게 얘기가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구글에 의해서 OKR은 굉장히 유명해진 건데 어떤 분은 이런 말씀 하더라고요. 만약에 OKR을 구글이 쓰지 않았고 어떤 작은 중소기업이 썼다면 예담이 썼다면. 예담은 비교하면 안 되고요. 예, 작은 중소기업이 썼다라면 OKR이 지금처럼 유명해지진 않았을 것이다. 이런 얘기도 해요. 그래서 구글의 어떻게 보면 좀 명성을 위해서 좀 후광을 좀 받은 거죠. 그래서 OKR이 지금처럼 유명해진 건데. 아니, 그 앤디 그로브가 강연 다니는 영상이 이제 그 유튜브 가면 있잖아요. 그렇죠. 옛날 영상. 보시면 흑백 영상. 네네. 보시면 Objectives and Key Result 이런 표현 막 쓰잖아요. 네, 맞아요. 그걸 보고 네. 아이디어를 얻었다. 네. 그리고요. 그리고서 이제 경영관리 기법이 이제 BSC로 연결이 되는데 이 BSC는 캐플란이라는 박사와 노튼이라는 경영 컨설턴트에 의해서 이제 하버드 대학에서 연구가 일어나요. 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세계에 알려지는데 이때 조직의 성과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를 고민했던 결과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조직 성과라는 것이 쉽게 만들어지지 않는데 네. 과거에는 다 재무적인 관점으로만 본 거죠. 그렇죠. 매출이나 이. 그렇죠. 매출액이 얼마야? 이익이 얼마야? 이렇게 봤더니 캐플란과 노트만 보니까 아니 이 재무적 성과라는 것이 그냥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다. 이것은 반드시 어떠한 독립 변수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본 첫 번째 독립 변수가 바로 고객이라는 독립 변수. 고객. 예. 그래서 두 번째 변수가 내부 프로세스라는 독립 변수.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학습과 성장이라는 독립 변수. 그리고 재무적 성과. 이 네 가지가 사실은 연결되어 있다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등장하는 게 그 유명한 KPI가 나오는 거예요. Key Performance Indicator. 그래서 이러한 재무적 관점, 고객 관점, 내부 프로세스 관점, 학습과 성장의 관점에 이러한 결과물들을 KPI라는 지표로서 관리해 주는 게 좋겠다라고 네. 제안을 한 거죠. 네. 그래서 이 KPI가 이제 계량적 지표로서 이 세상에 이제 등장하게 되는 그런 역사적인 일이 일어나요. 아,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좀 뒤죽박죽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맞아요. 그거를 이제 사실은 설명드리기 위한 건데, 여기서 한 가지 좀 첨언을 하자면, 케플란이 무슨 박사였는지 혹시 아십니까? 저 사람 만물 박사 아니에요? 케플란이 바로 회계학 박사였던 거예요. 아, 회계학. 회계학은 모든 것을 뭘로 표현해야 되죠? 처음부터 끝까지 숫자로 가지고. 그렇죠. 회계학 박사의 이런 마인드는 이제 숫자 마인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BSC라는 조직 성과 관리라는 툴은 철저하게 계량화된 기법으로서 이제 우리에게 알려지게 된 거고 그 중심에 KPI라는 이 지표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경영기법으로서 기존에는 재무적 관점에만 매몰돼 있던 걸 네. 균형 성과표라 그래서 이제 재무, 고객, 학습과 성장, 내부 프로세스로 이제 확대를 이제 시켰고. 그렇죠. 그런데 이것은 조직의 경영기법을 이제 관점에서 가는 거고. 네. 지표로서 평가하는 이제 그런 도구였다. 맞습니다. 네. 네. 그런데 이제 이 아까 이제 설명을 또 해주신다 그랬지만 네. 지금 BSC, MBO, KPI 이게 위치가 어딘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막 헷갈리는 상황이 벌어지는 게 맞습니다. 지금 현실이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바로 이 영상을 찍은 목적인데 지금 왜 우리를 좀 힘들게 하느냐? 저 KPI라는 저 계량 지표 때문에 사실 그런 거예요. 저 KPI가 계량 지표인데 전체를 지금 다 지금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MBO도 KPI 관점으로 가고 OKR도 KPI 관점으로 가고 네. 그리고 당연히 BSC는 KPI 관점으로 가는 뭐 이런 문제가 지금 생겨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정리를 한 가지 하자면 MBO와 OKR은 계량화 시키는 툴이 아닌 거예요. 예. 그래서 모든 성과라는 것이 정량적인 성과도 있고 정성적인 성과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균형감 있게 바라보는 것이 MBO와 OKR의 그런 관점이었어요. 그런데 이 BSC는 KPI라는 계량화된 관점이란 말이에요. 네네. 근데 이것이 분명히 구분되는 개념인데 불구하고 특히 우리나라는 이 모든 툴이 사실상 언제 들어왔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경영기법들 사실은 IMF 터지고 나서 부랴부랴 막 들어왔죠.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IMF 전에는 사실 호봉제였고 그렇지. 사실은 뭐 인사관리 기법이라는 것 자체도 없었고 그렇죠. 그리고 뭐 경영 기법도 거의 없는 상태였죠. 그래서 IMF라는 이 환경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성과주의 인사관리를 도입했고 그 과정에서 저 BSC와 MBO가 함께 들어온 거예요, 사실은. 이게 좀 독특한 상황이에요. 네, 함께 들어오다 보니까 저 KPI가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인 거예요. 숫자화된 방법론. 그래서 그 숫자화된 방법론을 우린 가자. 이런 식으로 해서 MBO도 다 계량화된 기법으로 인식하는 그런 비극이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 미국 같은 경우는 차례대로 어떤 100년이 지난 호흡을 통해서 제도들이 쭉 정착되는 느낌인데 맞아요. 우리는 IMF 빵 터지고 야 뭐야 이제 예전에 연공제로는 안 되잖아. 네. 그냥 막 성과주의, 연봉제, 네. 그 다음에 뭐 KPI 이런 게 한꺼번에 쏟아져 들어오면서 그렇습니다. 주소지가 어딘지도 모르고 네. 여기 뭐가 다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뒤섞여 버린 거네. 그렇죠. 지금 그런 우리나라 비극이고요. 그리고 OKR도 보게 되면 저게 전혀 새로운 기법이 아니에요.
1968년에 IMBO와 함께 제안됐던 방법론인데 지금 많은 분들은 MBO에 대한 뭐 새로운 대안으로서 OKR이 등장한 걸로 지금 생각하시잖아요. 네. 이거는 굉장히 큰 오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직도 MBO 얘기하세요? 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 네. 그리고 OKR과 MBO는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OKR과 MBO가 상반된 제도로 그렇게 설명하고 네. 그렇게 또 이해하고 계시는데 네. 전혀 그렇지 않다. 아니 무슨 저 기공 같은 거 보면 뭐 완전 다른 것처럼 비교표 만들어서 설명하고 막 이런 거 있거든요. 그렇죠. 물론 차이점은 일부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MBO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MBO가 잘못 운영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IMBO가 나왔고 그 IMBO의 구체적인 방법론으로서 OKR을 제안한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목표를 좀 더 도전적으로 잡아라. 네네네. 실패해도 괜찮다. 네네. 뭐 이런 것들은 큰 차이가 있죠. 네. MBO는 좀 달성 가능한 목표를 잡아라 이런 네. 쪽이니까. 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 성과관리 주기도 IMBO는 좀 더 짧아요. 그래서 보통 3개월 단위로 분기 OKR은 단위로. 이렇게 분기 단위로 가는데 MBO는 보통 1년 단위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차이도 있죠. 근데 물론 이제 MBO도 1년 단위를 하다가 분기별로 관리에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뭐 꼭 1년 단위일 필요는 없잖아요. 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차이가 있다라면 이 IMBO에서 나온 OKR은 좀 더 동기부여 관점이 있는 거죠. 우리가 한번 해보자. 예, 이런 관점이 훨씬 더 강한 거고, MBO는 성과관리 관점이 훨씬 강한 거죠. 예, 그래서 IMBO라는 조직들은 대부분 뭐 스타트업 기업들이라든지 IT 기업들, 뭐 이런 회사들이 주로 많이 쓰고 있는 그런 모습도 좀 특징적인 거죠. 실제로 그 존 도어가 테드닷컴에서 이제 강연하는 영상을 보면 네. 그 크롬 사례가 나오잖아요. 크롬, 네, 크롬을 그렇죠. 런칭하고 나서 우리가 어떠한 도전적인 목표를 OKR 통해서 잡을 거냐. 근데 뭐 그게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으로 처음에 막 잡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그런 거 보면서 되게 그 동기부여가 되겠다라는 생각도 했는데 네. 저는 이제 현실적으로 우리 중견기업이야 중소기업 뭐 전통적인 산업을 베이스로 봤을 때 그런 걸 구성원들한테 제안하면 오히려 디모티베이션 되지 않을까?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현실을 이게 무시할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죠. 네. 조직의 목적이 진짜 굉장히 명확하고 네. 그리고 그 조직의 비전이 정말 매력적이어야 된다는 거죠. 네. 저 비전을 진짜 달성하고 싶다라는 그 마음이 들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존경하는 그 최동석 박사님 네. 항상 말씀하시는 게 컴펠링한 비전을 만들어라. 컴펠링. 컴펠링이 그분이 이렇게 설명을 해요. 지나가다가 와이프랑 같이 지나가다가 어떤 매력적인 여성을 봤을 때 고개가 자동으로 돌아간다라는 거죠. 나는 안 돌아갔네. 되게 많이 그게 되게 많이 컴펠링한 돌아가시더라고. 거다. 예, 그게 컴펠링한 거다. 이렇게 표현했을 때 제가 참 웃었는데 네. 우리 조직의 비전이 그렇게 컴펠링하냐. 그런 컴펠링한 상태에서 어떠한 도전적인 목표를 제안했을 때 우리 직원들이 한번 해보자. 이런 마음이 들 수는 있어요. 나는 그게 되게 중요한 말씀이라는 게 자, 중소기업에서 사장님이 OKR에 감명했다고 한번 보세요. 네. 우리도 OKR 해봐야 되겠다. 그러면서 OKR을 막 제안을 해. 근데 그분의 비전도 없고, 그렇죠. 그냥 막 매출로 막 쪼아대면서 조직 문화도 엉망이고, 의사소통에 대해서도 막 일방적으로 지시하고, 막 이런데, 막 OKR이 선진적이니까 해봐야 돼. 이렇게 했을 때 구성원은 아예 안 받아들일 것 같다는 거죠.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좀 정리를 해보자면 테일러리즘 MBO, IMBO, BSC 이 흐름을 우리가 이해를 했잖아요. 했고, 이 흐름 속에서 예를 들어서 조직 성과 관리는 BSC 관점으로 어느 정도 해 나가면서 네. 내 개인의 성과 관리를 MBO 관점으로 한다. 이제 이런 조합이 굉장히 좋은 조합이에요. 그거는 그 의미가 있는 실무적으로 거죠. 보면. 그리고 또는 조직 성과 관리를 BSC 관점으로 하면서 개인 성과 관리는 OKR 관점으로 우리가 해 나가겠다.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도전적이면서 동기부여 쪽으로 가겠다. 이런 것도 굉장히 좋은 조합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제일 우려스러운 조합은 KPI에 매몰돼서 모든 성과를 지표화하고 그리고 우리가 숫자로 측정하겠다. 이렇게 되는 순간에 MBO 그리고 OKR 목적을 완전히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죠. 저 되게 중요한 네. 이제 의미를 가지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KPI 중심으로 잘못 접근이 돼버리니까 실제로 저희가 MBO를 적용하는 변화를 도와드릴 때 네. 나타난 현상이
왜 그렇잖아요. 기획부서를 중심으로 KPI 목표를 잡잖아요. 맞아요. 네, 잡는데 그거는 저는 문제가 없다고 봐요.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MBO와 이걸 헷갈려 버리니까 그 조직 목표를 그대로 그냥 캐스케이딩 해가지고 브레이크다운 하듯이 하는 거죠. 그렇죠. 예를 들면 뭐 조직 목표가 불량률 5% 언더인데 그거를 숫자로 그냥 기계적으로 개인 단위까지 내려버리는 거야.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MBO 관점에서는 개인 단위에서는 자기 일을 통해서 불량률 5%를 낮추기 위해 어떤 의미 있는 과제를 할 것인가. 맞아요. 이걸 고민해야 되는데 그냥 기계적으로 브레이크다운 해버리는 거야. 그래 놓고는 목표 합의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전형적인 KPI에 매몰되는 맞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 경계를 잘 모르시는데. 네. 그래서 조직 성과 관리를 할 때도 KPI를 이렇게 제안하는 건 좋아요. 그런데 그 KPI를 달성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조직의 핵심 과제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과제들을 항상 도출하고 그 과제의 실천과 그 다음에 달성을 인정해 줘야 돼요. 무조건 숫자로만 그렇게 조직 성과 관리를 하는 회사들을 보게 되면 결국 건강하지 못합니다. 근데 참 이렇게 간극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말하는 과제라든지 그 조직 KPI를 달성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중요한 일이라는 개념 자체를 이해를 못 하시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자꾸 현업에서는 KPI를 끌어다 그냥 적어 놓고 목표라고 하시는데 그거에 대한 얘기를 또 목표 합의 때 또 한번 그렇죠. 해주시는 건 필요할 것 같아요. 예, KPI는 특히 우리가 그 계량화에 대한 문제를 논의할 때 좀 추가적으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오늘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추가로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싶은 부분 어떤 거죠? 네, 오늘 이렇게 여러 가지 그 세 글자 용어를 살펴봤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의 이제 핵심적인 그 메시지는 우리가 세 글자 용어를 정확히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우리가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KPI라는 것에 너무 우리가 매몰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고,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MBO라는 아주 건강한 성과관리 제도를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들의 그 성과관리 또는 인사평가 제도를 운영하시면 훨씬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너무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은데, 자, 이 개인 단위에서는 MBO가 있고, 네. 조직 단위에서는 BSC 네. 있다. 네. 그리고 저는 굳이 BSC를 꼭 해야 된다고 보진 않아요. 예, 그래서 MBO를 조직 단위까지 다 올려서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BSC를 꼭 하고 싶다. 그러면 이 BSC는 조직 단위에서만 해야 되지 개인 단위까지 내리면 안 된다는 거죠. 개인 단위까지 내린 회사를 봤는데 개인 BSC를 하더라고요. 되질 않아요. 개인에게 무슨 재무적인 성과를 요구하고 뭐 고객 만족에 대한 성과를 요구하고 내부 프로세스 혁신에 대한 성과를 요구하고 그 다음에 학습과 성적을 요구하는데 이거는 거의 불가능한 얘기죠. 근데 난 얘기가 나왔으니까 네. 지금 좀 더 얘기하고 싶은 게 네. 기획팀과 인사팀의 이 간극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회사를 보면 BSC나 KPI 중심의 목표 설정하고 조직 이거 관리하는 거 보면 기획팀에서 한단 말이에요. 네. 근데 MBO는 인사팀에서 하는데 기획팀이 이해를 못 하는 거야. 그렇죠. 너네가 왜 그걸 자꾸 우리 걸 건드리냐.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된다고? 그런 문제는 이제 기획팀이 KPI 관리를 하는 건 인정해줘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대신에 그 KPI와 함께 핵심 과제들을 회사 관점 또는 본부 관점에서 도출하는 것을 이제 하도록 HR이 제안을 해야 돼요. 그래서 기획팀이 KPI에 매몰되지 않도록 해야만이 이 밑으로 연결되는 팀과 개인들이 KPI에 매몰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기획팀은 KPI로 하고 인사팀은 과제 중심으로 한다라고 하게 되면 성공하기 좀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컨설팅 단계라든지 제도 개선 단계에서 기획팀과 협업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렇죠. 매우 중요하다고 봐야죠. 어느 시점까지 관장하고 어느 시점까지 영역을 나눌 거냐. 네. 근데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보면. 실제로 잘 안 되거든요. 예, 왜냐면 업무 영역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양보하지 않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조율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래서 보통은 첫 해 그 변화 관리를 해보면 기획팀도 느껴요. 이 변화 관리가 우리와 연계성이 떨어지게 되면 성공하기 어렵다는 걸 느끼기 때문에 2년차 변화 관리 들어갈 때 기획팀의 그런 적극적인 참여가 일어날 가능성이 좀 높죠. 이것도 다음에 좀 따로 주제를 해서 네. 기획팀과 이슈 요런 거 좀 한번 다뤄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요청사항이 있으면 무조건 들어갑니다. 네, 좋습니다. 이거 참 여러 참신한 아이디어가 발굴이 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면서 네. 추가적으로 어떤 주제를 좀 원한다. 네. 그렇게 독자분들이 계시다면 그 댓글창에 좀 남겨주세요. 네. 이런 주제를 좀 해달라. 네. 그럼 저희가 준비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머리 끙끙 싸매고 고민하시는 거 댓글로 달아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감사드리고요. 네. 자, 5번째 시간. MBO, BSC, OKR, KPI 이런 거 세 글자로 된 거 어떻게 이해할 건지 알아봤는데 그래도 좀 정리가 된 것 같아요. 네. 자,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좋은 영상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